혹시 자폐증이나 ADHD 같은 신경학적 차이를 일종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그래 왔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신경 다양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신경 다양성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관련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자, 여기 그래프를 좀 보세요. 와, 이게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요. 1만 명당 62명에서 무려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는 정말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소외되기도 하고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른 질병을 함께 겪을 위험이 자그마치 4배나 높다고 해요. 이제 정말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분들을 제대로 돕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방식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 그 전통적인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점이죠. 바로 결핍 기반 모델, 다른 말로는 의료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신경학적 차이를 뭐랄까 고장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마치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서 고치려는 것처럼 그냥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입니다.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왼쪽의 의료 모델은 결점을 찾아서 고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회적인 낙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강점 기반 모델은 그 사람만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게끔 도와줘서 포용과 자존감을 키워주죠. 와, 이건 뭐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자, 그럼 결핍이 아니라 강점에 주목하는 이 새로운 대안, 강점 기반 패러다임이 대체 뭘까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우리의 뇌가 저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키나 얼굴색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다른 것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다양성 중 하나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장애라고만 생각했던 특성들 속에서 아주 놀라운 강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뛰어난 논리력이나 상상도 못한 창의성을, 또 ADHD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깊은 공감 능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점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잠재력입니다. 물론 이 모델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되 그들의 강점에 집중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3가지 현장, 바로 임상, 교육, 그리고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약점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강점을 먼저 파악해서 치료에 활용하고, 학교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을 강요하는 대신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면접 몇 번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세상 모든 곳에서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새로운 관점이 뿌리 내리려면 넘어야 할 몇 가지 독특한 장벽들이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신경다양성 운동이 좀 더딘 이유는 꽤 복합적입니다. 개인의 특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인 분위기, 또 정신질환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 그리고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전문 인력 부족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요, 신경다양성 운동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들이 정말 힘겹게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벽들을 넘어서 더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학교와 직장을 더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더 많은 연구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경 다양성을 가진 분들의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겁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개인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런 맞춤형 지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다름을 긍정하고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학적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